오늘 소개할 기업은 호주에서 엄청나게 성장 중인 회사를 하나 소개할까 싶어요.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생소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아틀라시안에 대해서 뭐 하는 회사고 또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아틀라시안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좀 이해를 하시려면 이제 직장인이 아니라 경영자의 마인드로 이 서비스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잠시 사고를 전환을 해서 직장인이 아니라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인력을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아틀라시안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경영, 업무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아틀라시안을 사용하지 않는 A라는 회사와 아틀라시안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B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A라는 회사는 업무와 인력 관리 시스템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그냥 사장이 모든 걸 하나하나 컨트롤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구두보고를 통해서 업무 파악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했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겠죠. 근데 B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어떤 하나의 시스템에 언제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관점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눈에 회사 업무 상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인력별로, 날짜별로, 업무별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 회사의 업무, 인력, 프로젝트 관리, 이슈 관리 이런 경영 관점에서 상당한 효율성을 제공해주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틀라시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아틀라시안이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진인데 그냥 쉽게 받아들이시는 걸로는 이 소프트웨어를 다 아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아틀라시안 스스로도 인정하는 파워풀한 두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두 가지로만 아시면 되는 게 지라라고 하는 이 지라 소프트웨어하고 이 컴플런스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두 개가 이제 파워풀한데 이전에 말씀해주신 관리 체계를 제공해주는 업무를 이 지라와 컴플런스가 거의 다 지원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틀라시안의 어떤 중심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일을 적고 날짜를 정하고 이 일의 중요도를 정하고 만들어 놓으면 할 일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조직별, 업무별, 개인별로 일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일이 지연되는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통계를 만들어 주는데 자신의 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언급해 주셨듯이 조직관리 측면에서 기존에는 뭐 일일이 다 물어보고 일일이 하나하나 건건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다면 아틀라시안을 썼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으로 한눈에 이 일들이 다 파악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아틀라시안의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사진인데 아틀라시안의 IR이나 아틀라시안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아틀라시안을 어떤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얘네들이 잘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포춘 500에 있는 컴퍼니지의 83%가 아틀라시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는 함께 한다라고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아는 기업들이 되게 많죠. 코스트코, VM웨어, 코카콜라도 있고요. 삼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자, 도미노, 비자, 일본의 히타치.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 아틀라시안을 쓰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따로 보셔도 되겠지만 아틀라시안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이런 영상도 있어요. 블룸버그가 이 아틀라시안에 있는 지라 소프트웨어를 썼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버무려서 쓰는지에 대한 영상이나 스토리 같은 거를 잘 정리를 해주는 카드 형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 뭔가 소프트웨어랑은 상관없을 것 같은 기업들도 많이 쓴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아우디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이런 지라나 컨플런스, 아틀라시안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아틀라시안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도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드라마 중에 실리콘밸리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실리콘밸리 드라마에서 이 아틀라시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 매니징 같은 이 실리콘밸리의 어떤 미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아틀라시안이 소프트웨어를 잘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아틀라시안 소프트웨어를 채용을 하고 있고, 그 아틀라시안이 거의 이 시장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가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도 참 특이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좋은 기업, 어떤 대기업을 얘기를 할 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걔네들이 추구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아틀라시안이 거의 그대로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라와 이 아틀라시안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아틀라시안이 독점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나라에 있는 파트너사들이랑 같이 수익을 공유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시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굉장히 유사한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구글은 그냥 플레이 스토어라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위에다가 올리잖아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결제하면은 그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구글이 일부의 수수료 피를 챙겨 먹는데, 아틀라시안도 비슷하게 아틀라시안 소프트웨어 위에 여러 가지 애드온 어플리케이션을 사람들이 올려가지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파는 거를 파트너사들이 직접 팔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틀라시안이 직접 팔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틀라시안이 직접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사들이 그 수수료 피를 같이 얻어 먹으려고 서로가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바이럴 마케팅이나 파트너사들 스스로가 그 마케팅에 참여를 해서 이거 좋은 애드온이니까 한번 써보라는 식으로 추천을 해주면서 상생하는 구조로 가는 비즈니스를 취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마켓플레이스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인데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이런 거죠. 이제 아틀라시안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여기서 검색하면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잘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라를 위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여러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여기에 이 어플리케이션이 좋다 안 좋다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사람들이 막 평가하잖아요. 이 아틀라시안 마켓플레이스도 똑같이 이 어플리케이션 좋다, 저 어플리케이션 좋다라는 식으로 지라 위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얹어줘요. 그러면은 뭐가 좋냐면은 아틀라시안 입장에서는 그냥 이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해줬을 뿐인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판매될 때마다 아틀라시안의 수익이 증대될 뿐더러 이 어플리케이션을 타인이 개발해 줌으로써 지라의 기능 향상을 도와주고, 딱히 유지보수는 아틀라시안이 할 필요가 없는, 근데 수익 구조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아틀라시안 위에서 쌓임으로써 이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좋아지고 더욱더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는 시장 독점 체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가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지 한번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제 기업의 업무, 인력,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그 툴들을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가 직접 모든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글처럼 오픈 마켓을 통해서 그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제3의 회사들이 직접 개발해서 상품을 오픈 마켓에 올리고 필요한 수요자한테 중개를 해주는 일종의 중개 플랫폼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미 장악하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점점 더 강화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뭐 바이럴 마케팅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사람들은 좋으면 알아서 쓰는 거지,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살짝 어떤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이제 얘네들의 IR 자료에도 잘 녹아 들어가 있는데, 관련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R&D를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다른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랑 비교를 한 차트인데, 물론 자기들이 멋있어 보이도록 어느 정도는 그렇게 뭐 그린 거긴 하겠지만, 이제 재밌는 거는 평균치가 뭐
자기네들이 버는 연구개발에 쓰는 비용을 15% 정도로 잡고 있는데 많이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죠. 어도비라든지 스플렁크, 뭐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아니면 세일즈포스나 뭐 오라클, 이 다 유명한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근데 아틀라시안이 이 빅테크 기업들보다 R&D 비용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진도 또 재밌는데, 아까는 이제 빅테크 기업을 얘기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아틀라시안이 소프트웨어, 인프라웨어 쪽에 강력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그런 관련된 소프트웨어끼리만 모아서 한번 보자 라고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약자가 세일즈 마케팅 얘기했던 이제 연구 개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틀라시안이 가장 마케팅 비용을 적게 쓰는데 R&D 비용으로는 다른 기업들보다 많이 쓴다, 이런 거를 이제 차트로 보여주면서 자기네들 회사가 이렇게 멋있는 회사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어떤 좋은 기업이다 라고 표현할 때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잘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어떻게 보면 아틀라시안이 아니냐,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이 기업을 좀 긍정적으로 그런 모습으로도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아틀라시안이라는 기업의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은 얼마나 클지 좀 궁금한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재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주가가 이미 그걸 뛰어넘어서 반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 게, 당연히 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 아틀라시안 소프트웨어가 다 좋다고 쓰고 있는데, 이 시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기업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얼마나 내가 비싸게 이 기업을 가질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싸게 이 기업을 가질 거냐의 좀 레벨이기는 해서, 그거를 감안하고 성장성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제 IR에서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성장성을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IR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 얘네들의 고객 차트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영업 방식을 추구하는 게 또 하나 있냐면은, 아틀라시안 소프트웨어를 몇 명이 사용할지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기업들이 지불을 하는 건데,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이상의 유저 수로 지불하는 고객을 커스터머로 지금 아틀라시안이 정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라이센스 여러 개 중에서 스타터 라이센스라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터 라이센스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건데,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뭐 지라라든지 컨플루언스라든지 PCI라든지 뭐 크로스오버,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이 스타터 라이센스라는 거는 너가 $10 정도만 주면은 이 지라 소프트웨어를 10명이 쓸 수 있고 이것도 10명이 쓸 수 있고, 뭐 이런 제한 사항을 두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이 소프트웨어를 $10에 체험해 줄 수 있는 사용자를 스타터 라이센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소규모 팀이라든지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끼리 지라를 사용해보고 어떻게 뭐 만져보는 그런 소규모의 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작은 소규모의 스타트업 회사들일 수도 있는데, 그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스타터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커스터머로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잠재 고객 수인 거죠.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요즘 최근 뜨는 기업 트렌드로 플랫폼 기업들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되게 유명한 플랫폼 기업들은 뭐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 드린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B2B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많이 보였고,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는 기업의 업무 관리 플랫폼으로서 B2B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못 보고 있는 플랫폼 시장에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